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한때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문제없지 하며 든든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저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올 줄 알았던 그 연금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듯 노후 준비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았습니다. 준비 끝 문제 없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 사이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변동이니 경제 사정이나 내 몸 상태까지 온갖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더군요. 분명 나는 연금을 준비했고 불안할 게 없다고 자신했던 건데 왜 연금이 날 배신한 기분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평생 열심히 보험 들고 저축하고 야근까지 하며 모은 연금들이 막상 은퇴 후에는 기대 이하의 시탄이 되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혹은 이미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제 지인들과 제가 실제로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한번 풀어볼게요. 은퇴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든 이미 정년퇴직해서 이막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든 조금은 공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1. 노후 지출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경우. 먼저 제 친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친구는 5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계획은 퇴직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지금 생활비의 80% 정도면 충분하다였죠. 왜 80%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자녀들 다 키웠겠다. 집 대출도 얼추 갚았겠다. 생활 패턴이 단순해져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도 의외로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병원비가 꽤 큽니다. 요즘 건강보험이 예전보다 커버를 많이 해주긴 해도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질환들은 간병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유시간이 늘어나면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독립했다 해도 가끔씩 용돈도 줘야 하고 손주가 생기면 또 손주 보느라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이리저리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집안 시설 교체, 자동차 고장, 가족 경조사 같은 것들도 빠질 수 없죠. 그 친구는 거의 모든 지출이 회사 다닐 때보다 줄줄이 더 나가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결국 내가 은퇴 후에 쓸 생활비가 지금보다 적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큰 함정이었던 거예요. 물가도 점점 오르는데 내 연금 수령액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은퇴 전에는 수입이 있으니까 닥쳐도 별로 안 무섭던 지출들이 은퇴 후에는 치명타로 다가오니까 연금이 날 배신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비할까? 생활비 시뮬레이션, 현재 지출을 기반으로 60대, 70대 이후 시점까지 고려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해요. 병원비, 예비비 등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인플레이션 반영, 내가 수령할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물가 반영이 되지만 다른 연금 상품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노후에도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월급이 끊겨버리니까 생활비가 빡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연금 외에 소소한 알바나 취미와 연계한 부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2. 연금 가입 시점과 중도해지, 생각보다 치명적이었던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제 직장 후배 어씨 이야기예요. 이 후배는 30대 때부터 퇴직연금을 착실히 붓고 있었고 회사가 꽤 괜찮은 곳이라 퇴직금도 제법 될 거라 믿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죠. 이직 준비하면서 몇 달간 소득이 끊기다 보니 그동안 부어왔던 개인연금 적립금까지 일부 해지해서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잠깐 쉬다가 들어간 새 회사에서는 연봉이 전 회사보다 낮아졌고 퇴직금 제도도 실적에 따라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나중에 회사 잘 되면 챙겨주겠지 했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씨는 50대 초반이 되자마자 또다시 조기 퇴직을 당했고 본인이 생각했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금 상품이라는 게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보험사 개인연금이라도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20년 부은 사람과 30대 초반부터 30년 부은 사람이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최종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넣어둔 돈에서 사업비, 위약금 등이 빠져나가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손실률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씨는 열심히 부었지만 결국 중도 해지로 손해를 많이 봤다. 게다가 퇴직까지 일찍 당하면서 생각했던 연금 수령액은커녕 원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울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니 연금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금이 아니라 내 커리어 경로와 예상치 못한 퇴직 타이밍,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도 인출을 했던 상황들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까? 적절한 상품 선택. 연금 상품마다 중도 해지나 변액, 적립 방식이 달라요. 해지 시 손해가 큰 상품이라면 절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이직 시뮬레이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직, 조기 퇴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시점에 따른 연금 유지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분산 투자, 개인연금만 믿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다른 금융투자의 ETF, 채권, 부동산 소액투자 등로 자금을 나누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자금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니까요. 3. 은퇴 후 수입원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 지인 중에 피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년 퇴직하면서 연금이 꽤 탄탄하다고 자부했어요. 사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일반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조차도 퇴직 후 몇 년 지나면서 내 연금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연금도 물론 일정액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 거예요. 또 교직 시절에 몰랐던 은퇴 후의 의료비나 가족 관계 지출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거죠. 비 선생님은 은퇴 후 이제 내가 하고 싶던 거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1년 동안은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오시고 골프 모임도 자주 나가셨는데 문제는 그 뒤에 사정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 그걸로 충당했지만 12년 지나면서 목돈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연금만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결국 비 선생님은 그나마 건강할 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볼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연금이 월 200만 원씩만 꼬박 들어온다면 충분할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돈은 더 많고 병원비 같은 건 예상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연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연금 제도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원을 만들어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은퇴 후 돈 벌기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조금만 준비해두면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따놓는다거나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시킨다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소하게 재능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대비할까?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직업 고민. 은퇴 12년 전에 고민 시작하면 늦어요. 40대부터라도 내가 건강할 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따두고 인맥도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노후 자금 분산 추가 자금 연금이
아무리 탄탄해도 추가 자금이 꼭 있어야 해요. 모아둔 목돈, 금융투자, 부업 등을 통해서 비상시에 쓸 자금 혹은 계속 들어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 우선순위 설정, 은퇴 후에 갑자기 그동안 못 해본 걸 다 해버리면 몇 년 만에 목돈이 바닥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비용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취미여행 등의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리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면 좋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던 것.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연금이 알아서 잘 굴러가 줄 거라 믿었는데 정작 내가 예상한 것보다 변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노후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연금 상품 자체가 중도 해지나 가입 시점, 퇴직 타이밍 등에 따라 변동이 컸다. 연금만 믿었더니 은퇴 후 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결국 부족해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연금이 나를 배신했다기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던 거죠. 당장 2030대 때는 노후라는 개념이 멀게 느껴지니까 미래의 지출 규모가 가늠이 안 되고 또 중간에 퇴직이직이 몇 번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상엔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 6065세에 퇴직하더라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미래의 지출 구조를 좀 더 자세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해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큰 항목 의료비, 간병비, 취미여행, 가족 경조사 등은 얼마만큼인지 숫자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연금 상품 검토와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알파로 금융투자, 부동산, 예적금 등도 적절히 섞어서 한 바구니에만 몰빵하지 않기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고요. 셋째, 은퇴 후에도 가능하면 소득을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0세를 넘어가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작게나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야 연금이 당초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도 생활 전반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사회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 연금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까? 하고 낙관하셨던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상황 점검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그나마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은퇴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 조정이나 추가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노후 지출 추정, 연금 상품 점검, 부업이나 재취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됩니다. 연금이 날 배신했어 라고 푸념하기 전에 우리가 연금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공부,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줬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는 결코 짧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막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하고 여유 있고 내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지 연금 액수를 세면서 전전긍긍하는 노년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혹은 이미 은퇴해버린 상황이라도 노후 자금 관리의 변수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고 너무 낙관적인 가정만 세우지 말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터져도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 C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젠가 연금이 날 배신했어. 대신 연금을 내가 제대로 길들여서 잘 활용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모두가 연금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